지난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 버스에는 장성급 14명, 영관급 20명 등 육군본부 고위 간부 3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전인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지만 계엄 사령관이 서울 상경을 지시했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당시 버스 탑승 간부 명단을 살펴보면 2017년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있는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계엄사령부를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정보, 작전, 치안, 법무 등 2실 8처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문을 맡을 간부 직위도 적시했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 상경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정보차장이 없지만 대신 대령인 정보과장이 탑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위한 군동원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직후인 새벽 1시 반쯤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밀실 회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계엄 상황실로 직행해서 2차 계엄을 검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군 주요 간부들이 탑승한 버스는 새벽 3시 30분 귀환 지시를 받고 다시 계룡대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외교부에 물어온 외신 기자들은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 명의의 보도 설명 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자료는 비상계엄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도 막지 않았다며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잇따른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대통령 담화로 나온 것과 똑같은 가짜 뉴스를 일주일 앞서 외신들에게 뿌린 셈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부 수립 이래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는 등 정부 보도 자료라기보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선동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이 자료,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사람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올 초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알게 된 인맥의 부탁으로 장관 승인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 공식 입장인 양 외신에 배포했다는 겁니다.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 파탄을 막기 위해 힘을 쏟겠다던 외교부. 하지만 국장급 인사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외 언론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내란을 선동 옹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오전 10시쯤 김용현 국방장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간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한 개 팀을 편성해 대기하라는 지시로 곧바로 추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선관위 서버 확보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비상계엄 초기 핵심 임무를 맡은 겁니다. 정보사가 산하 최정예 특수부대인 북파공작원 HID를 동원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처음에는 북파공작원 부대 동원을 부인했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북파공작원 부대를 대기시킨 건 맞지만 특별한 임무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결국 김용현 국방장관 지시로 특수부대원 5명을 포함해 30명을 대기시켰다고 실토했습니다.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다만 요인 체포나 계엄 유지를 위한 사회 혼란 조성 등 야당이 주장하는 목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하겠다라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은 계엄을 앞두고 병력 동원을 준비하면서도 직속 상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을 지킨다며 김용현 장관과 직거래를 한 겁니다. 왜 안 했습니까? 상급자한테? 그 장관님한테 받은 그 임무 관련돼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이번 내란을 뒤에서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며 문 사령관이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알려졌던 것보다 실제로는 투입된 군인들이 더 많았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 사령부, 특수전 사령부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부대도 다양했고 병력도 많았습니다. 지휘관부터 일반 장병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숫자가 1,500여 명이고요. 조사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국회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현직 판사 체포를 위해 특수부대를 포함해 단기간에 부를 수 있는 모든 부대가 동원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크게 3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병력을 투입한 군 지휘부, 국회 출입을 막았던 경찰 지휘부, 그리고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묵인한 국무위원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주도하고 지시했는지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도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회 통제를 현장에서 지휘한 경찰 경비라인도 잇따라 소환됐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들도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지시를 받고 실행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경찰도 이제 곧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조건입니다.